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좋은 지역, 좋은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예, 댓글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예, 백업부동산 스토리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금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광명역 KTX역 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단지고 주변에 개발 계획도 많고 철도와 도로망이 끝내주게 갖춰진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 서남부권에서는 아주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것 같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역인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리뷰를 지금 몇 차례 했었는데 일단 이쪽 지역 지금 가격이 광명역 파크자이 그리고 이제 광명역 그 서밋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36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억 4천 지금 호가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 13억 원 그리고 42평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 호가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35평형 같은 경우에는 11억 7천, 11억 7천에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19년 12월 14일 날 11억 원에 실거래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39평형 같은 경우에는 1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점핑을 많이 했고 실거래가도 그에 맞춰서 지금 찍히고 있는 일직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오죠.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빛가운 초등학교 있고 또 역세권 중학교 그래서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는 저기 바로 그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또 인접하고 있어서 또 이 단지 안에서도 좀 장점이라는 걸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평형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7일 날 8억 1천 실거래가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10억 5천만 원 실거래가가 찍혔다. 그래서 34평형이 10억 5천이고요. 지금 현재 그 네이버 호가 평균을 보게 되면 11억 8천, 11억 9천 정도의 지금 전후에서 물건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이 지금 현재 KTX역 굉장히 전국구죠.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노선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광역적인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다.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공원도 크게 있고요. 또 이쪽에 공원 크게 있고요. 또 안양천 흐르고 있고 이쪽에 이제 석수 스마트밸리 그래서 업무 일자리가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물류 유통단지죠. 그래서 이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있고 이케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업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호텔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태영대시장 앞쪽으로 이제 멀티플렉스관처럼 다양한 그 업종들이 들어올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송국이라든가 이제 극장이라든가 또 이제 그 멀티 콘텐츠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디자인 아트 센터가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학병원이죠. 그래서 중앙대 대학병원이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다. 그래서 갖출 수 있는 거는 일단의 토지에 굉장히 좋은 요소들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이 이제 이쪽 일대가 도로라든가 철도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갖춰지게 되면서 이제 확장이 되고요. 또 이쪽 안에 그 우리가 주변 인근 지역에 또 이제 그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 유통이라든가 상권 시설도 이제 이쪽에 지금 현재 갖춰지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도 좋아지는데 이 주변 지역들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 지역, 주변 지역, 주변 지역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일대 이 지금 현재 이 광명역 KTX역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이 지역이 그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지금 현재 1호선이 들어오긴 하는데 자 1호선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1호선이 들어오는데 이게 40분인가 50분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서 정상적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쪽 지역에 지금 뭐가 들어오죠 앞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신안산선 지금 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죠. 신안산선. 그래서 이쪽 광명역 KTX역 이 단지 안에
이 신안산선과 그리고 이제 월판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월판선과 신안산선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잠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이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제 판교 굉장히 대표적인 일자리고요. 이 판교에서 나오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나오는 그 퍼포먼스보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판교에 2판교, 3판교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 10만 개가 넘어 11만 개가 넘어가는 일자리. 그래서 4차 산업벨트 중에 하나가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고, 그다음에 과천 재건축 사업장도 있고요. 그리고 택지 개발이 되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일자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과천이고요. 또 과천 같은 경우에는 GTX 자, 신호선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교통 호재와 일자리 호재가 있는 곳이 바로 과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흥광명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이 광명역 KTX역 역사 바로 뒤에 이 또 이제 4차 산업벨트,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지역이 바로 한 10만 개 정도 가까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일대 지역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도로는 안양 성남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개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앞으로 주목해야 될 그 노선인데 월곡 판교선입니다. 그래서 월판선이 또 들어가면 이쪽 지역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들썩일 거예요. 들썩일 거고 들썩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들썩이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포인트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내 집 마련하는 하나의 포인트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 KTX역이 역사에 이제 또 들어가는 노선이 바로 그 신안산선인데요.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보면 이 안산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굴뚝산업도 분명히 있고요. 연구소도 있고요. 대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많고요. 그래서 최대 그 일자리가 또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안산권이고, 그 안산권에서 또 올라오다 보면 지금 업종이 하나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그래서 이제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데, 판교가 2판교, 3판교 들어오면 11만 개예요. 그럼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만 6천 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자,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약 9만 7천 개, 그래서 10만 개 가깝게 들어온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또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와 또 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또 건너서 이제 향후에 2차 이 연결 노선까지 완성이 된다 그러면 공덕동과 서울 도심까지 이 진입이 되는 이 신안산선, 이 열차 속도가 또 빨라요. 그 빠른데 이 핵심적인 일자리들을 두루두루 지나가는 게 바로 이 신안산선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과해야, 그러니까 좀 이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쪽 지역 서남권 일대가 굉장히 철도 노선이 부족했고요. 좀 굉장히 열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호선 하나로만 좀 의존했던 게 이 지역인데, 이 신안산선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9호선이라든가 2호선이라든가 이 노선들을 5호선이라든가 환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접근성, 특히나 이제 강남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환승 시스템이 이제 잘 맞물리기 때문에 좀 이쪽 지역의 가치 일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신안산선 노선이 들어가는 거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자, 그런 부분들도 조금 파급적으로 좀 연관성 있게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KTX역 단지 아파트 가치 가격을 한번 봤는데, 실제로 네이버에서는 얼마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역 KTX역 단지 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광명역 푸르지오 103제곱미터죠. 그래서 12억 8천, 그리고 13억 원에 지금 32층과 38층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34평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층 중에 저층이죠. 그래서 이제 12억 원의 호가에 나와 있는 게 84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이제 34층 중에 28층 아파트가 현재 11억 5천만 원 호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정말 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11억 5천에서 12억 원 정도의 지금 가격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구제곱미터죠.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2층 중에 26층, 그래서 지금 현재 9억 원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층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 8억 3천. 예, 그래서 이제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시세고요. 자, 광명역 파크자이. 그래서 이제 그 살펴보게 되면 9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억 5천 정도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자 33층 중에 고층 12억 5천, 그리고 33층 중에 고층 84제곱미터 13억.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12억 5천에서 13억 원 정도의 지금 가격 호가가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1월 13일자 1월 7일자인데 요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층인데 33층 중에 3층, 그래서 11억 호가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게 최저가로 보여지는 지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59제곱미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9억 1천에 자 59제곱미터 30층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억 1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일단 9억 원 정도에 지금 이 아파트 중층에서 고층이 지금 9억 1천 정도에 나와 있다. 그게 이제 59제곱미터고요.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지금 아파트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98제곱미터가 지금 13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자, 84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억 원. 자, 그리고 이제 저층 같은 경우에는 11억 5천. 그리고 이제 42층 중에 37층은 12억 5천에 84제곱미터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저층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보면은 한 11억 중후반대의 저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고층 같은 경우에는 12억에서 자 13억까지 호가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일대가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 지금 상담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진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도 지금 현재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저도 좀 놀라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지역인데, 근데 이쪽 지역이 어차피 가격은 이 상승은요 갈 거라고 보여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철 노선 굵직굵직한 거 많이 들어오죠. 또 주변에 일자리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일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지역이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 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바로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10만 개 정도 되는 4차 산업 일자리가 들어온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일자리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한번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추진력 높이는, 자, 요거는 이제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전에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흥 광명, 자, 일반 산단, 그래서 이제 승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지 보상이 이제 내년으로 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 지역에 일반 산업, 첨단 R&D 단지하고요, 유통단지, 그래서 이제 토지 보상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는 됐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그 보상 계획 공고가 이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 보상 일정도 그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래쪽에 잠깐 보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명역 KTX역 단지가 이쪽이고요. 이쪽에 보게 되면 유통단지, 일반 산업단지, 주거단지, 그리고 첨단 R&D 단지가 이렇게 크게 들어설 예정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요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쪽 일대가 굉장히 향후 10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신축이라는 요즘 트렌드에 맞물려서 또 개발 계획과 철도 노선, 도로 노선, 그 3박자가 맞았던 게 바로 KTX 자, 역사가 들어서는 광명역 일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요, 자, 오늘 또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주변의 가치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나서 이쪽 일대를 좀 평가를 하고, 지금 또 현재의 시점 가격에서 또 분위기를 또 이제 비교 하셔야만 좀 물건도 제대로 고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분명히 이쪽 지역 일대에 그 가치, 중장기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추진력 높이는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그래서 이제 조성 사업이 이제 예상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구도심 부활에 크게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 박달동 1원 354
제곱미터의 복합 테크노타운. 그래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이쪽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안양박달 테크노밸리는 바로 이쪽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354만 제곱미터의 복합 테크노타운, 그래서 굵직한 또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안양시고요. 자, 2025년도까지 조성 목표로 하고 탄약고 이전, 그러니까 군부대를 이전해서 착착 추진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침체됐던 인근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장밋빛 기대감 고조도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안양 박달동 일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석수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게 이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도 좀 필요한데,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에 비해서는 이 박달 테크노밸리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안양시 박달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요. 자, 요 사진 전경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흥광명 테크노밸리나 안양 그 박달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진짜 이쪽 서남권 일대 큰 변화도 줄 것 같고요. 획을 긋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만큼 자, 일자리 개발 기대감이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잠깐 설명드렸던 이 광역적 위치에서 여기가 KTX역, 이쪽이 이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좀 전에 봤던 박달 테크노밸리가 바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일대가 이제 개발이 많이 되면서 이 주변의 가치를 우리가 유심히 꼼꼼히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랬을 때 이 광명역 일직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 소화동, 그 다음에 석수동, 박달동, 목감동 이쪽 일대를 또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철도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일직동 주변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 지역이, 또 물어보시는 지역이 바로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4단지, 2단지, 뭐 1단지, 3단지 이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셨고, 5단지 아파트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아파트 첫 번째 문의가 뭐였냐면, 가격이 2018년도, 19년도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시점에 그 갭 투자 하신 거예요. 근데 가격이 고점에서 이미 잡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문의하시면 뭐예요? 규제는 이미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꺾여가지고 걱정하시고, 또 이제 그 걱정이 돼서 전화 오셨던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쪽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괜찮은 지역도요, 자, 매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 단추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첫 단추, 그러니까 취득하는 시기에, 자, 이 시기가 중요한데 특히나 가격적인 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쪽 일대가 좀 걱정스러워 하시고 좀 염려했던 바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 일대 리딩하는 단지, 이 KTX역 단지가 굉장히 올라오면서 또 이쪽 지역 호가도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 아직까지는요 불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명역 KTX역 단지 일대도 지금 1호선이 40분인가 50분에 한 번씩 들어오고요.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 이 불편한데 이쪽에 있는 이 광명 역세권 휴먼시아 아파트, 좀 아직까지는 철도 노선을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또 철도 노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일정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 불편한 지역이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쪽이 학교가 또 괜찮아요. 충영고라든가 광희고등학교라든가, 또 아파트는 뭐 10년 차기 때문에 좀 아파트도 좀 아직까지는 깔끔하고 이제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학군이 잘 갖춰져서 그래도 살만한 지역이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통은 아직까지는 철도 노선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이 이 KTX 역세권에 신안산선이라든가 이 월판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역세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향후 장기적으로 이 신안산선과 월판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자, 거리 내에는 분명히 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점들만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쪽 일대에서 이제 봤을 때에는요, 일단 그래도 자,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석수역 일대. 석수역 일대 주변으로 보게 되면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강남 순환고속도로 바로 탈 수 있고요. 또 이제 안양 성남 고속도로에서 과천이라든가 판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 도로망도 있고, 향후에 이 지하철 1호선도 있지만 신안산선이 바로 이쪽에 들어오게 돼요. 이쪽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도로망과 철도망도 잘 갖춰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요 해당에 있는 지역 아파트, 그래서 여기 석수 그 푸르주 아파트하고 두산 이브 아파트, 그리고 LG 아파트, 이편한 세상 아파트, 힐스테이트 아파트, 예, 그리고 또 이제 석수 현진 에버빌 아파트. 그래서 이쪽 일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뭐 보통 이제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자, 그랬을 때 이쪽이 이제 초역세권,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반면에 지금 지하철 노선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하철이 안 들어가는 지역보다는 일단은 기존에 상승률이 굉장히 더뎠고 좀 들어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 일대 아래쪽에 보게 되면 KTX역 단지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주변 일대의 이 소화동, 이 휴먼시아라든가 이 더블 역세권이 되는 이 석수역 일대 아파트, 이 아파트가 지금 이 가치금, 지금 가치를 지금 상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들 교육하기를 좀,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조금 신경을 쓰신다고 한다면 이쪽 소화동 일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역세권, 또 신안산선,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 그 석수역 일대 아파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첫 번째 우선순위 지역은 대부분이 그래요. 이쪽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시되, 지금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 강명역 일직동, 이 일직동을 기점으로 해서 자, 분명히 아파트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9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이 뜨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9억 원 이하의 시장 잠깐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자, 9억 원 이하 추가 규제 설입니다. 아직 규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설이 나오자, 자, 고개 드는 고점론, 풍선 터지수도.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실수요자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실수요자가 이 앞으로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도로나 철도망 이용하기가 편하고요. 앞으로 개선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나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9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이 가장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여기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가성비가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일대라든가 또는 신안산선이 들어오고요. 또 신안산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2호선이라든가 또는 그 5호선이라든가 9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고, 그 환승을 함으로써 좀 더 그 우리가 일자리가 많은 쪽으로 유리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숨어 있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일직동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일직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충원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철도 노선은 없고 좀 불편하고요. 앞으로 신안산선도 이쪽으로 안 들어가요. 월판선도 이쪽 안 들어가요. 근데 이쪽은 지금 현재 준신축이고 좀 그래도 애들 키우기가 조금 용이한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좀 애들 교육에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지금 이쪽을 좀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수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 그 석수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좀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보게 되면 이 관악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관악역 일대가 보게 되면 이 석수역이 먼저 올라가면 지금 이 관악역 일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금 광명역 이 일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소화동 역세권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이제 석수역 일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움직이는 만큼 이제 이 관악역 일대 아파트들도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노선이 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월판선입니다. 자, 월판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가느냐? 앞으로 이 관악역에서 좀 더 걸어서 내려오게 되면 전화국 사거리가 있어요. 그 전화국 사거리에 이제 이 광명역을 지나서 이 관악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화국 사거리 쪽에 이제 지하철 역사가 들어올 텐데, 이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면 일단 이쪽 지역에 철도 노선이 지금 전혀 좀 전무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일대에도 가치가 상승이 많이 예상이 되고요. 근데 아쉽게도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어요. 이 관악역 일대가. 예, 그리고 이제 지하철 1호선도 좀 이쪽 그 안양천변 쪽에 이제 쏠려 있는데요. 일단 이쪽 지역에 그 신안선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4호선 한선이라든가 이제 판교까지 가게 되면 여러 노선으로 또 환승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과천이나 판교나 광명, 시흥광명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지역에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제 이쪽에 이제 지하철 역사가 이 아래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게 되면 한정거장을 내가 이용해서 갔어요. 이 한정거장 뒤로 가게 되면 뭐가 되죠? 신안산선과 또 환승이 가능하고요. 신안산선 이용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석수역 지나서 예, 우리가 구디, 그 다음에 이제 가산 디지털, 그리고 이제 여의도, 영등포 하고요. 또 이제 나중에 요것이 이제 공덕동, 서울 도심까지 2차 사업 단계까지 있는데, 만약에 2차 사업 단계까지 끝나게 되면 예,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자리까지 이동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만안구, 이 석수 3동 일대도 가치가 많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석수역 일대가 더블 역세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지하철역에서 한정거장 뒤로 가게 되면 월판선을 이용해서요. 자, 만안역,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과천이라든가 또는 이 판교까지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자, 지역으로 또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석수역 일대가 일단 굉장히 큰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해요. 또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 시흥광명 테크노밸리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안역 하고요, 석수역 일대, 자, 이쪽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역세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좀 여러분들께서 실수요 목적이라 그러면 자, 입주를 좀 고려를 해볼 만한 지역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 아파트 단지 하나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석수동 현대아파트 가격 올라간다라고 제가 1년 전에도 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 최근에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만 올라갔냐? 예, 다 올라갔죠. 예, 그랬을 때 이쪽은 앞으로 한 번의 이슈가 더 있다. 최소한. 그 이슈가 뭘까요? 자, 이 아파트 단지도 이제 월판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월판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 아파트 34평형 같은 경우에 지금 매매가로 보게 되면 지금 거래 체결들이 많이 되고 있네요. 거래 체결. 자, 105동, 106동. 예,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84제곱미터 지금 5억 1,500에 지금 4층 84제곱미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물건이 없네요. 59제곱미터는. 자, 그래서 지금 84제곱미터만 나와 있고, 지금 84제곱미터 최근에 2019년 12월 달에 4억 9,800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예, 지금 5억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3천 정도 들어가니까요. 약 1억 7천, 8천 정도, 자, 갭으로 좀, 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이제 슬슬 20년 차 됐을 거예요. 예. 예, 22년 차네요. 22년 차.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관상으로 보시게 되면 좀 살만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2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좀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좀 수리가 또 필요한 아파트 단지고, 그렇지만 이제 이쪽 일대가 이제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자, 우측에는 관악역 1호선이 있고요. 자, 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요 아래쪽에 보면 KT 이 석수역 그 인근 사거리 쪽으로 제가 이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위치가 이쪽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노선을
이 노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도보로 충분히 자 이용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잘 못 보시는 아파트가 있어요. 현대 아파트만 보시는데 요 우방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도 좀 단지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데요. 이 아파트도 지금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왜 이 아파트도 이제 역세권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 13년차 아파트인데 단지 세대수가 작아요. 자, 그게 좀 단점이고 이 아파트도 최근에 가격은 분명히 많이 올라왔다. 자, 그렇지만 이런 아파트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쪽입니다. 바로 이 석수 아이파크 아파트인데요. 이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금 12년 차예요. 자, 그랬을 때 크게 가격이 뭐 안 오르지는 않았지만 오르긴 올랐어도 크게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아파트예요. 그랬을 때 12년 차 된 아파트고요. 1000세대가 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아파트 전경인데요. 자, 아이파크 아파트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이파크 아파트, 자, 실수요자라고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좀 접근하기에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아이파크 아파트가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지하철역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자, 그렇지만 주변에 이 굵직굵직한 이 노선이 지나가는 그 삼각 벨트 라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파트 단지도 지금 향후에 이 월판선이 들어오게 되면 뭐 버스를 한번 타고 자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그 세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도 지금 12년 13년 차이고 또 가격도 크게 안 움직였고 또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도 앞으로 남아 있다라고 봤을 때 좀 눈여겨봐야 되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의 박달 테크노밸리가 이쪽에 들어와요. 이쪽에. 네, 이쪽에. 자, 이쪽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도 인근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재개발 지역을 이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충원부라고 있습니다. 충원부. 그래서 이쪽 충원부 일대인데, 이쪽이 지금 안양시에서 재개발 그 예정 그 지역으로 선정하기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해갔어요. 그 주민 설문조사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정비 예정구역,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는 데까지는 몇 차례 고비도 있고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부동산 분위기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사업은 전혀 시작하기 이전의 단계인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아직까지는 사업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 또 일단 시간도 많이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실 때에는 좀 시간도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자금이 이 사업 단계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가.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살펴보시고 좀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지 않을까. 제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사업 단계에 비해서는. 자, 만약에 그렇게 살 바에는 이쪽 주변에 이제 석수 럭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럭키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럭키 아파트 지금 762세대고요. 지금 34년 차 된 아파트인데 지금 안양시 2030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자, 예정 아파트 단지로 지금 리스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리스트에 올라갈 때 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충원부 일대도 지금 같이 2030 계획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로. 이쪽 지역에 뭔가 이 가격을 주고 갭이라는 걸 주고 만약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고요. 좀 그리고 또 이제 주택 상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주택가보다는 아파트가 양호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아파트 단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파트도 보게 되면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아파트 지금 가격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 만한 아파트 단지로 지금 안양시에서도 지금 이름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파트 지금 시세가 지금
네, 아파트가 없네요. 예, 아파트가 지금 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76제곱미터가 지금 예, 한번 볼게요. 76제곱미터 76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28평형인데 지금 3억 9,800 그래서 4억 정도의 지금 실거래가 매매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4억 2천에 실거래가가 됐고 또 이제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3억 그러니까 2억 9,600, 3억 천에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단지가 그 전에 지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평형은 자 1억 초반대에서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제 28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 4천만 원대. 자, 그리고 이제 30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억 5천만 원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물이 없네요, 매물이. 매물이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물건이 굉장히 잘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 재개발 지역보다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관리하고 또 이 아파트도 지금 초기 단계고 이것도 초기 단계로 진입하는 아직까지는 뭔가 정비구로 지정되진 않았는데 이왕이면 1억 초반대, 중반대, 1억 중반대 가격대에서 만약에 물건을 보고 또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걸 특수성을 고려해서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일단 내가 중간에 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신축 때까지 입주해가지고 내가 여기 그러니까 입주를 목표로 취득한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통 이게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게 최소 12년에서 15년은 걸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정비구역도 지정 안 되는데 꽤나 걸리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 석수 럭키 아파트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건 최근에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신안산선과 그 다음에 이제 월판선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안양 이 비규제 지역 만안구죠.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시장 이 흐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일직동의 아파트 가치가 이쪽 일대에 뭔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리딩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딩 지역. 그래서 이 리딩 지역에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주변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석수역 일대 아파트 이 석수역 일대 아파트가 이제 1차적으로 올라가고요. 또 이 건너편에 인근의 역세권 휴먼시 아파트도 올라가고 자, 그 이하 이제 만안역이라고 생기는 이 관악역 일대 이쪽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단지도 지금 움직임도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재개발 예정지 그리고 이제 재건축 추진하려고 하는 석수 럭키 아파트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이 13년차에 접어든 이 우리 아이파크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일단 주변에 그 여러분들께서 이 순차적인 흐름과 비교 그러니까 가격적인 가성비를 좀 따져서 그리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단계에 따라서 이 가격적이라는 게 가격표가 이제 매겨지는데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지금 이 물건을 매입하신다 그러면 향후에 일자리가 들어서고 교통편이 들어서는 이 주변의 일대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핵심적이고 알짜 물건을 취득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갔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일단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또 부동산 물건과 지역을 살펴보는 미래가 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석수 아이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2년 차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아파트가 조금 안 오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변의 개발 호재에 비해서는 좀 안 올랐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실수요자 입주 목적으로 좀 접근한다 그러면 자, 인근에 안양천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좀 그래서 이쪽에 주변에 이제 대규모 일자리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일대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석수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요. 이 역세권이 움직였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도 키 맞추기 하면서 자 8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휴먼시 아파트 단지도 30평대 자 이제
7억 중반이 넘어서고 8억을 보면서 또 가는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뜨거운 열기가 이제 가열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규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눈치 아닌 눈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규제라든가 내 이 자산 포트폴리오 상황을 많이 비교하신 다음에 이 실수요자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생각하신 다음에 꼭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이쪽 일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많이 움직이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배국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